Alpha. 이번에 소니에서 FX5를 출시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리뷰 영상들을 올려주셨고 저도 거의 한 30개 넘게 본 것 같아요. 사고 싶으니까요. 근데 영어로 보는 거랑 한국어로 들으면서 보는 거랑은 정보 전달력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약하게나마 제가 이번 소니 FX5 신제품 체험회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찍은 푸티지 영상들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전공자이고 촬영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어디에 가서 배웠다든지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너무 전문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실제로 한번 체험해본 사람으로서 남기는 리뷰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컬러 그레이딩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카메라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저는 이 제품이 FX3 Mark II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니에서는 공식적으로 FX3의 후속작이 아니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소니 FX3를 쓰시던 분들의 피드백이 상당수 반영된 걸로 보아서 제 생각에는 FX5는 FX3 Mark II가 맞는 것 같아요. 라인업에서는 FX6와 FX3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FX6의 인터널 ND와 같은 기능이 필요 없고 또 작은 폼팩터를 유지하면서 로우 녹화 같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우 영상의 하이라이트 커버 능력과 5K 오픈 게이트로 인해서 다양한 비율을 이제 한 번의 촬영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FX3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FX5가 많이 채워줬기 때문에 기존의 FX3를 사용하시면서 조금 이런 점들이 나는 모자라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FX5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XOCN LT-C1-C2 코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좋았던 부분은 XLBC 오린트라랑 거의 비슷한 비트 전송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거의 금값에 가까운 저장 용량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는 편, 내장 로우 녹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래도 여전히 크고 좀 묵직합니다. 언제쯤 가격이 떨어질까요? 용량에 대해서는 소니 카탈리스트를 이용하여서 제가 촬영한 푸티지를 기반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5K 오픈 게이트 XOCN 코덱에서 LT를 선택해서 촬영한 경우 비트 전송률은 721MB/s가 나왔고요. C1 같은 경우는 536MB/s, C2 같은 경우는 429MB/s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클립들은 24프레임으로 촬영이 고정이 되어 있었고 ISO는 800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MB/s 비트 정속률이 다른 이유는 내가 얼마나 다양한 풍경을 담고 있는지, 얼마나 단순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영상의 MB/s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그냥 단순하게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은 모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높은 압축률로 인해서 로우 포맷의 영상을 부담 없이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16비트 영상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했을 때 하이라이트와 안부 영역을 복구할 수 있었고 또 편집 과정에서는 저희 오래된 맥북인 M1 프로 모델로도 별 부담 없이 잘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뎁스맵 한 2개 키니까 멈추더라고요. 이 정도는 뭐 이해해야죠. 당연히 오래된 노트북이니까. 세 가지 촬영물을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거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LT 포맷이 아무래도 용량이 제일 큰 만큼 색 표현력이 풍부하고 보정 관용도가 훨씬 높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스펙이면은 이제 여기서 더 좋아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우 영상으로 촬영한 푸티지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내가 필요성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한 업그레이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거나 뭐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신다든지 조금 더 전문적인 상업 촬영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찍어봐도 FX30으로도 충분했어요. FX3조차도 안 가고 FX30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FX5는 이거는 정말 가격도 가격이지만 스펙 자체가 너무 넘쳐나서 이보다 더 좋아지기는 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5K 오픈 게이트입니다. 근데 이 비율에서 16:9 비율로 16:9에서 9:16 비율로 다양한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지원을 하면서 또 아나모픽 렌즈를 통한 디스큐즈 기능이 2.0배까지 최대 지원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5K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율로 영상을 제작해도 전혀 해상도 저하가 없기 때문에 이 점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오픈게이트는 그동안 소니 유저들이 정말 꾸준하게 요청을 했었던 기능인데 드디어 FX 라인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금액인데 요즘은 오픈게이트를 이렇게 원하는 이유가 이제 세로 영상 때문이잖아요. 릴스나 쇼츠 폼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근데 그거를 찍자고 700만원 이상의 카메라를 투자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카메라는 일반 영상 제작자들을 위한 카메라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시네마 영상들을 촬영을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카메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영화를 찍지 않고 뭐 이걸로 돈을 벌어먹고 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진 않은데 갖고 싶으신 건 모두 똑같겠죠. 세 번째는 비욘즈 XR2로 인한 AI 모션 트래킹입니다. 이번 FX5에서는 저조도 상황에서도 인물 트래킹을 훌륭히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뭐 이미 소니의 오토포커스는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이 테스트는 좀 바보 같은 테스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말해 뭐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트리플 베이스 ISO입니다. 드디어 소니에서 듀얼 베이스 ISO에서 트리플 베이스 ISO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ISO는 각각 800, 4000, 12800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듀얼 게인 ISO인데요. 이 기능은 이미 A7R6에 먼저 탑재되었던 기능으로 안부라든지 하이라이트의 디테일한 표현력을 조금 더 업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듀얼 게인 ISO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800과 4000을 합쳐가지고 두 개의 ISO를 동시에 촬영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합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리딩 속도가 조금 더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하게도 롤링 셔터가 증가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테스트를 또 하긴 했는데 그냥 카메라를 좌우로 엄청 흔들어 왔어요. 당연히 롤링 셔터가 발생을 하겠죠, 어느 정도. 근데 누가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바보같이 흔들겠습니까? 네, 제 기준에서는 일반 상업 촬영이든 뭐 개인적인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전혀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빠른 읽기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이미 너무나도 훌륭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글로벌 셔터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체감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많은 테스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거 듀얼 게인 ISO 치고는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테스트해보고 이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소니에서 현재 공지를 하긴 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공급 자체가 조금 멈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카메라를 제가 일단은 받을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만약에 빨리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이 좋았다면은 최대한 빨리 영상을 제작을 해서 리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FX5는 조금 더 전문적인 시네마 라인의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강력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금액도 강력하긴 한데 이 정도 컴팩트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24시간 이상 촬영해도 발열이 없는 제품은 소니 FX5가 정말 잘 만든 카메라라는 걸 증명하지 않는 걸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카메라가 내가 원했던 모든 기능들을 다 담은 최고의 컴팩트한 시네마 바디 라인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구매를 하고 저장 용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든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찍어야 될까라는 생각과 함께 방치가 될 수도 있는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존의 FX3 유저분들은 FX5로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이유가 정말 명백하게 있지 않는 이상
많이 안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이미 FX30으로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FX5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소니에서 FX3와 6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분들은 지금 빨리 사세요. 아무튼 이렇게나마 간단하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한국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조금 긴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점과 틀렸던 점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직접 제가 FX5를 구매해서 좀 더 다양한 영상과 테스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